지금 우리 거북이씨가 스탠드로 서서 일광욕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서가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건지 일광욕을 하는 건지 뭐 하다가 지치면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북이나 뭐 다른 친구들을 이제 생물들을 키우시면서 저한테 대부분의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게 이제 질병 관련된 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병, 그 다음에 먹이 반응,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아프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적응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처음에 거북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로부터 뭐 샵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매처라든지 뭐 분양을 받는다든지 나눔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키우시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뭐 들으실 건데,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커먼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판매하는 게 이제 급급할 수도 있고요. 뭐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실 말해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잘 몰라요. 키우는 방식이라든지 뭐 일광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뭐 사료는 뭐 어떤 거를 선호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의 사육 방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렇게 짚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판매가 돼버려요. 기본적이고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서 이 친구가 저희한테 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고 나서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거북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이 다 잡식이에요. 보면 잡식이라서 첫 번째가 먹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근데 먹이는 사료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먹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음식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왜? 얘는 잡식이니까 그냥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이에요. 뭐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라는 뭐 어떤 부분이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가에서 뭐 저수지나 그냥 야생에서 키워진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툭툭 던져지면은 먹고 살기가 바빠요. 걔네는 정말 빠듯합니다. 찾아야 돼요. 사육사들이 키우는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사료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해서 직접 찾으러 가야 돼요. 못 찾으면 굶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거북이들이 대부분이 육식이고 뭐 잡식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거나 툭툭 던져서 먹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이든 뭐 야채를 먹이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건 먹이면 안 되고 먹여도 된다라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한번 공유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발 좀 이것 좀 맞춰주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온도 맞춰라, 뭐 수질 맞춰라, 뭐 일광욕은 몇 시간 어떻게 해줘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얘는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몇몇 분들의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북이는 요 정도면 돼요. 우리 거북이는 이 정도면 됩니다. 우리 거북이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라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 얘네한테는 최소한의 온도, 최소한의 일정 시간의 일광욕, 그 다음에 최소한의 뭐 물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평균치를 맞춰서 키우는 거지, 딱 이 정도입니다 이런 건 생물한테 적용이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도 이제 생물들이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있어서, 물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물속에서도 키우지만 거북이를 이렇게 키우실 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키우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하다라는 것까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키워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잘 지키면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는데 꼭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요,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거북이는 요 정도 물 깊이면 돼. 뭐 일광욕 없어도 돼. 사료 며칠에 한 번씩 줘. 그거는요 이제 집사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나 생물들이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어떻게 적응하는 건지 뭐 잘 살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평균치를 얘기를 해줘요. 이 정도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럼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새로운 거를 뭔가 찾아서 뭔가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사실상 얘네들한테도 피로가 쌓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좋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뭔가 색다른 거를 연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의 생물들이라도 가장 평균적인 사육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두 번째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이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수 일정 좀 딱딱 맞춰주세요. 뭐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이런 거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 거북이 친구들이나 생물들이 키워지는 그 환경이 사실 이 수조 안에서만 계속해서 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 여기다가 똥도 싸고 오물들이 있겠죠. 암모니아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 물속에서 이렇게 뭔가 투명하다고 해도 이 물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은 이 수많은 친구들이 바닥에다가 사료, 그 다음에 분진물들, 그 다음에 배설물들 굉장히 많이 쌓여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뭐 투명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은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 물속이 얼마나 농도가 짙은지, pH는 몇인지, 암모니아 수치는 몇인지 한번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키우는 뭐 방식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얘네들 지금 여기 보시면 아픈 친구 한 마리 있거든요. 몸을 막 비빌 꼬아요, 물속에서. 여기 보시면은 몸을 막 비빌 꼽니다. 근데 이게 행동이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사실 몸을 막 비빌 꼬죠. 내부적으로 몸속에 내부적으로 뭔가 좋지 않아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속에서 많은 균들,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얘네 물속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뭔가 몸이 안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빼주세요. 일단 빠르게 빼주세요. 왜 지켜봐요,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빼주시고, 우리 거북이 친구도 이렇게 보세요. 한번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냅두는데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사육 환경이 뭐가 문제가 있나? 또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지켜본다는 게 가만히 쳐다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몸을 안 좋게 꼬고, 뭔가 몸을 이렇게 좀 비빌 꼬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먹이 반응도 없고, 뭔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다 증상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다 증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상들은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시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쳐다만 보십니다. 왜? 나을 줄 알고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리 거북이 친구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육을 하신다, 키우신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아픈 친구들이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빼주세요. 바로 빼주시고 격리 조치를 해주세요. 격리 조치 해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가 어디가 아파요? 얘가 어디가 아파요? 며칠 지나고 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날 당시에 왜 아픈지에 대해서 빠르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다쳤어요? 피부가 안 좋아요? 왜 피부가 안 좋아지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피부가 뭐가 빨개지거나 뭔가 반점이 일어나거나 거북이 반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거북이 피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뭘 내가 잘못 먹였나? 아니면 얘가 잘못 먹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용군 가요. 폐사돼요. 안 좋습니다. 시간 지나서 괜찮아지겠지 하시면 안 되고, 직접 나서서 빠르게 병원도 찾아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거북이를 키우면서 제발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막 키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 지난다고 해서 얘네를 막 다루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막 다룬다는 게 집어 던지거나 뭔가 막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 뭔가를 행사하거나 막 뭔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근데 막 다룬다는 거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결론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는 처음에는 엄청 높아요. 관심도가. 애지중지하다가 뭐가 다칠까봐 어구 이러다가 결국에는 관심 없어져요. 다 크면은. 그러니까 한번 키우기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잘 마무리를 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북이를 키우거나 뭔가 생물들을 키웠을 때 항상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키울 자신 있으신 분들만 그리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키워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무턱대고 귀엽다고 데리고 오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